영화 시빌워에서는 어벤져스의 두 정신적 지주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대립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둘은 왜 싸워야 할까요? 그게 영화의 주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굳이 먼저 알 필요는 없지만 왜 하필 이 둘이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왜 하필 이 둘이 싸울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개봉한 영화들을 통해 이 두 영웅이 지나온 여정들을 돌아보며 각 영웅의 입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아이언맨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의 입장을 살펴보려는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언맨의 여정은 자유분방함에서 질서를 찾아가려 애쓰는 존재의 여정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토니 스타크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과 지적 능력, 그리고 외모는 그가 21세기 최고의 갑부이자 과학자, 그리고 플레이보이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었죠. 미군에게 열심히 무기를 팔던 무기회사의 이 젊은 사장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되어 죽을 뻔하는데 이때 자신이 만든 무기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이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토니의 깨달음과는 별개로 납치될 당시 터진 미사일의 파편이 토니의 몸속에 남아서 심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같이 납치당해 있던 의사가 토니의 몸에 전자석을 박아놓고 파편들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를 살립니다. 아이언맨의 상징적인 가슴의 빛이 이렇게 탄생한 거죠. 이 전자석에서 영감을 받은 토니는 납치시설에서 전자석 겸 원자로를 만들어 가슴에 박고 이 원자로로 움직이는 갑옷으로 중무장한 채 탈출에 성공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는 자신이 만든 무기가 미군을 죽이는 모습을 봤다면서 자신의 회사 스타크 인더스트리는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공군 대령 제임스 로드, 일명 로디를 찾아가 자신이 개발하려는 기술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제멋대로 무기 생산 중단을 선언한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에 로디는 토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홀로 최초의 아이언맨 슈트를 탄생시키는 토니 스타크. 그는 이를 이용해 세계 곳곳에 자기도 모르게 팔려나간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들을 파괴하고 다닙니다. 전직 죽음의 상인으로서 이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의 파트너였지만 토니 스타크 납치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빼앗을 기회만 노리는 오베디아는 이런 토니의 모습이 마음에 들리 없었죠. 오베디아는 자신만의 슈트를 만들어 아이언맨과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은 아이언맨의 승리로 끝나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원하는 정부의 바람을 무시하고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아이언맨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의 명성에 영웅으로서의 명예까지 더해서 지구 최고의 인기남 역할을 즐기며 살죠. 그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세상에 감히 전쟁을 하려는 나라는 없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그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주변의 여러 사람을 자극하고요. 그를 노리는 새로운 적들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그리고 친구 로디가 탑승한 또 다른 슈트 워머신은 함께 이러한 적들의 공격도 이겨내죠. 잠시 헷갈리지 마세요. 이 둘은 다른 배우지만 같은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로디요. 중간에 배우가 바뀐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맹활약하는 아이언맨에게 지구를 지키는 조직 쉴드가 접근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아이언맨의 과는 별개로 토니 스타크의 제멋대로인 성격이 위험하다고 여겼던 쉴드의 국장 닉 퓨리는 그에게 팀에 전적으로 합류하는 대신 자문가로 쉴드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토니는 자신의 아버지와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전설의 군인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토니의 눈에 스티브는 아버지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시대에 뒤처진 희한한 인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었던 과거를 씻고 제멋대로 일지언정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평화를 지키려는 토니의 눈에 캡틴 아메리카는 군인이랍시고 규율과 질서만 강조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심을 갖고 있는 답답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는 소집이었기 때문에 비밀을 알아내고자 쉴드의 컴퓨터를 해킹하려고 하는 토니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스티브는 언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토니와 스티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쉴드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를 두고 닉 퓨리를 추궁하려던 둘은 엉뚱하게도 서로가 언쟁을 주고받게 됩니다. 닉 퓨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굳이 죽음의 상인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들추는 캡틴이 토니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무기를 팔았던 자신의 과거가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과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은 철저히 좋은 일을 위해 무기를 개발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공동의 적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둘은 다시 갈등을 봉합하고 당시의 적 로키를 지구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로 토니는 불안장애에 시달립니다.
자기 혼자만 있어도 지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던 자신감이 외계인의 습격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죽을 힘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함과 외계의 존재 앞에서 아무리 잘나봐야 자신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무력감은 그를 아이언맨 슈트를 통해서만 평안을 얻는 미치광이로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모두를 구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토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하는 것뿐이었죠. 다행히 로디의 적절한 도움과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토니는 이 트라우마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지죠. 이 과정에서 더 이상 그는 가슴에 원자로를 꽂고 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또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예쁜 여자만 보면 고개가 돌아가던 플레이보이에서 자신의 비서였고 현재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페퍼 포츠만 바라보는 사랑꾼으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언맨의 여정은 제멋대로 굴기 좋아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시스템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다가 여러 사건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느낀 뒤 친시스템적인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지키겠다고 공언할 때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나고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토니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아이언맨은 멋대로 활개치는 개개인보다는 잘 짜여진 시스템을 더 신뢰합니다. 개인의 선량한 마음을 믿기보다는 아예 개개인이 악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악의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언맨의 모습은 영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도 짧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구의 위협으로 다가온 울트론은 사실 토니 스타크가 어벤져스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낸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실수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영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강철 슈트 군단이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토니 스타크가 지구 평화를 위해 내린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악의 가능성에 대한 아이언맨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 방식과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취하는 캡틴의 방식은 서로 부딪히며 영화에서 잠시 언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벤져스의 멤버들 중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멋대로 튀는 개인보다는 잘 짜여진 시스템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아이언맨. 아이러니하죠. 어벤져스 멤버들은 결국 울트론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코비아라는 나라의 일부가 통째로 사라지고 말죠. 어벤져스 1에서는 뉴욕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빌워에서는 어벤져스의 존재 의미와 이들이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아이언맨도 이에 대해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놓을 겁니다. 어벤져스 역시 하나의 거대한 힘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캡틴 아메리카의 여정과 입장이 정리된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이 둘의 결론이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아이언맨이 내놓는 해결책은 무엇일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캡틴 아메리카의 여정과 입장이 정리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떠오르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마지막에 붙어있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